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막 찢어지죠.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많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되게 지레지레. 사망하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순천에서 얼마 전에 벌었습니다. 이 고교생, 여고생이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 당한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속보 나왔습니다. 지금 순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대성, 30살입니다, 지금요. 얼굴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 가린 거 아닙니까, 지금요? 30대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신상 공개됐으니까 얼굴도 좀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 모습이랍니다. 얼마 전부터 이게 논란이 많이, 근데 머그샷 이런 거 공개되죠, 지금. 뭐, 좌측, 정면, 우측. 저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저 사진의 인물, 범인입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오늘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자, 안희성 변호사. 예. 우선 신상공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사건, 이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이거 사건 짧게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이제 뒤따라가서 칼로 수차례 찌르고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실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 살해 그것보다 그 뒤에 밝혀진 정황들인데요. 불과 10여 분 지난 이후에 밝혀진 CCTV를 통해서 보여지는 박대성 씨의 모습,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진 좀 있을까요? 예. 그 영상이나 사진 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좀 보면서 지금 보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예, 해당 CCTV인데요. 지금 저 현장이 자칫 사건 살인하고 나서 저기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저지른 뒤입니까? 예. 저지르고 나서 10여 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나오는데요. 예, 예. 멀리서 저렇게 화질이 좀 좋지 않은 화면에서도 분명히 식별되는 게 입꼬리 한쪽에 올라가면서 약간 웃고 있는 모습이 겁니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또 맨발 차림으로 정말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런 모습들이 사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횡보할 수 있지라는 두려움과 공포감까지 저어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검거 과정에서 어딘가 숨어 있다가 검거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3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길거리를 횡보하다가 다른 행인과 이제 시비 끝에 신고를 받고 또 싸웁니까? 예, 예. 경찰한테 검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과 또 싸워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심신상실이라든가 심신미약의 주장도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고 할 것이 예견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알림으로서 얻는 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과연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잔인했는지 또한 중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CCTV상 보여지는 저런 이 잔인성 등이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상 공개위가 설명을 해놨죠. 범행의 증거 충분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뭐라고 표현할까? 진짜 이 몹쓸 사람인가요?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살인범 또 술 얘기를 꺼내놨다면 술 얘기 지금요. 이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뭘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행 부인하는 건가? 증거 다 나와서 부인 안 한다. 술 얼마나 마셨나? 소주 4병 정도 마셨다. 그러면서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송영 변호사 이거 이러면 또 걱정돼. 이게 또 심신미약 뭐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데 요새 사실 법원이 심신미약 이런 거 잘 안 받아준다면서요, 요즘엔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심신미약
인정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요. 저렇게 술을 마셔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술김에 저지른 행동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주치감경이 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매우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나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겠습니까? 술 핑계를 댄다고 해서 감경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 사건은 범행의 잔인성에 비춰보면은 재판부가 사형 선고도 나중에 고민하게 될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이제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뭐 무기징역이나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할지를 고민을 할 때 이 교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소주를 한 4병 정도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은 저는 사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태도로 인해서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마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을 당한 이 고교생 10대 여고생이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여고생과 관련된 얘기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 뭐가 걸려있죠. 현수막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런 것까지 걸려있고요. 그 앞에 꽃도 놓여있고 그래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저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너무 또 안타까운 얘기가 또 알려지고 있네요. 지금요. 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그리고 특히나 순천 시민분들께서는 내 딸이 아니고 내 여동생이 아니어도 저런 지점에서는 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 딸같이 마치 내 여동생처럼 저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이거는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지금 스토리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 아버지 몸 불편하셔가지고 그 약을 사러 갔다가 아버지가 조금 불편하셔서 대신 약을 뭐 약국 찾고 그렇다 그러죠? 네, 저 봉변을 지금 이렇게 당했다고 해요. 그걸 약을 사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가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시민분께서 흉기로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결국 또 전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저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여고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뭐 초콜릿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 경찰이 되길 꿈꿨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눈물을 짓고 있다 그래요. 안희성 변호사. 네. 사실 이 범죄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 이거 묻지마 범죄 아니냐 이른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요즘은 이거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취약한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또 더구나 지금 범행 동기로 일부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툼. 그게 아마 뭐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겠지만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이제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제 모르는 여성을 칼로 찌른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가해 남성 피의자의 이 내심에 있던 어떤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엉뚱한 데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해 남성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 가해 남성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뭐 주폭 성향이 좀 있었다라든가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스스로 소주 4병을 마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초인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 본인도 상태를- 본인이 술 그렇죠. 마시면 이상해진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든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위난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무고한 피해자, 여성 학생 피해자를 지목해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범행 동기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찰이 잘 아마 이 사건을 잘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엄벌 말고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